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를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오후 7시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 온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은 어제 조금 밀렸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이유가 왜 나왔는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증시를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이렇게 밑으로 쭉 꺾여 내려가면서 내려왔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반등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반등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조정을 주지 않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매수 심리라고 하죠. 우리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뚜렷한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뚜렷한 명분이 없으면은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악재라든지 뭔가 엄청난 악재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폭락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고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증시는 조금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이유도 없거든요. 사실 내려갈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올라온 상태인 거기 때문에 내려갈 이유가 뭔가 확실시가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악재가 갑자기 확 터지는 게 아닌 이상은 폭락은 이제 안 나올 것 같다. 당분간은 좀 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힘이 없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그냥 반등은 나왔지만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 나간 거에 비해서는 시장 상태는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약한 편이라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코스피만 보더라도 코스닥만 보더라도요. 690 종목에 625 종목으로 상승과 하락 종목이 나뉘어져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570 종목에 260 종목으로 빨간불을 좀 더 많이 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온다고 하는 게 또 지속이죠. 그러니까 올라올 거면은 좀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번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상한가부터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은 상한가에는 4종목 이렇게 코세스부터 해가지고 한세임K까지 4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20종목이네요. 지금은 화신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왔는데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OLED 장비 업종, 제가 OLED 장비 업종은 관심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OLED 장비 업종인 선익 시스템의 대주주 동알텍을 미리 잡아놔가지고 오늘 20% 이상 급등 나올 때 저희가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테마가 보여지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한가 근접이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거 7개나 됩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부터 해서 MH, 메탄올 등등등 빠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것이 떴어요. 지연했다고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되었다. 뭐 지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뭐 제출돼가지고 감사 보고서가 뭐 적정으로 통과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연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안 좋게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주가가 올라오는 데는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죠.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미리 올라온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좋게 끝날 가능성보다는 안 좋게 끝날 가능성도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지 않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세력들도 팔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물려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세력들도 다 팔아내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개미만 물리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건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관련주가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리엔트 바이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감사보고서가 좀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도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제 기업이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피하신다면 저런 거는 뭐 내일이 아니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 한샘K라는 기업이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샘K라는 기업이 뭐 올라올 만한 이유가 딱히 보여지진 않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세 MK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김동영 한세 MK 대표이사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연이 있다라고 하네요. 뭔가 좀 사이가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건지 그냥 사이가 그냥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MBA라던가 TBJ,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류, 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 안 하고 쇼핑을 안 하다 보니까 바로 타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그러니까 최재형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역시나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득 급등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뭐 탈출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기회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넥스터 바이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요 기업은 왜 올라왔는가? 일단 제2형 당뇨 플랫폼 개발, 기술 개발 파트너를 물색한다, 물색 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급등했습니다. 뭐 당뇨, 물론 당뇨병 치료해야죠. 그리고 치료제가 또 필요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치료제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상증자 효과와 함께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풍문이죠. 소리 없이 이제 소문만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뭐 긴장을 하고 봐야 되거나 뭐 기대를 하고 볼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주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별로 저는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역시 이것도 단기 급등 때 매도 하고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입니다. 코세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참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급등한 건가? 코세스가 하고 있는 기업이 업종이 중요한데요. 일단 OLED라든지 반도체 후공정 장비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계 최초 메타버스 핵심 리페어 장비를 또 개발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서 오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약간 슈팅을 보이거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효과 관련주인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고, 시각효과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도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빛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10% 이상의 슈팅권 한 번에 들어갔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VR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전시회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주식 캘린더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서 관심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가야 되는 산업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거나 SF 영화 보면은 뭐 버추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부터 해서 증강현실 이런 관련 뭐 내용들이 많아요. 뭐 아이언맨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아이언맨 보더라도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로봇이 쫙 날아와가지고 붙는 것뿐만 아니라 손이 로봇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 홀로그램이 쫙 나와서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 하는 거, 약간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기술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 그리고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가 급등하고 올라가는 것은 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걸 잡아야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VR, AR,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 봤던 한샘K, 정치테마,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는 그냥 이상 급등, 당뇨병 그냥 풍문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 뭔가 테마잖아요. 뭔가 섹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세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역시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잡아놓는다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옵티시스 이것도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에 올라온 종목이 두 개나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메타버스 역시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VR이라든지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죠. 컨텐츠라든지 게임 관련주도 메타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뭐 메타버스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 볼 때 증강이라든지 뭐 가상현실로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게임도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도 분명 중요한 건
있으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역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도 역시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좀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방식을 좀 열어놓으면 투자할 만한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실적이 좋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여기서부터 추가로 한 1-20% 정도의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 실적이 좋은 게 있으면 잡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요. 일단 혹시 제약 바이오가 요즘 많이 뛰어오르고 있다는 걸 체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이처셀도 지금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몰려나간다는 것도 역시 시장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동아일텍이라든지 선익시스템 이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OLED 장비 업종들 급등해주고 있는데 뭐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동아일텍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000원 초반대 잡아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OLED 장비 업종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 중에 다른 기업을 좀 잡아놓는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뭐 미리 아셨던 분들은 OLED 장비 업종으로 수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 역시나 계속 힘없이 뭐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좀 버리시고 그리고 급등한 종목에 따라 붙지만 않는다면은 개별 종목 테마라고 하잖아요. 요즘 장세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그냥 종목만 잘 잡으면 되는 시장이니까요. 어찌됐든 자나깨나 종목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종목을 잘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